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후에 우리가 가장 겪기 싫어하는 구축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이란 영어로 contracture, 오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코가 오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코의 변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발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을 하면서 이제 실리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콧대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코끝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높여주거나 쌓아서 이렇게 코끝을 높여주게 되죠. 아무리 실리콘을 소독해서 보관했다 하더라도 밀봉한 것을 열었을 때 이미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실리콘에 균이 이렇게 몇 마리가 묻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균을 침투한 것을 인지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달려들어서 균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실리콘 안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실리콘에 묻어있는 균을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2주가 지나게 되면 실리콘 주변에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을 싸게 되죠. 그러면 이 실리콘에 묻어있던 균들은 울타리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피막을 중심으로 해서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이렇게 피막이 두꺼워집니다. 이 피막이 두꺼워지면서 이 주변의 살들도 흉살이 점점점 차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피부들이 당겨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중에 가장 부드럽고 움직임이 자유로운 이 코끝 연골이 같이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당겨가게 되지요. 그래서 피부가 줄어들면서 코끝이 뒤로 넘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축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필수 조건은 실리콘과 피막 그리고 그 주변의 지속적인 염증 반응,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없어지면 구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축코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환자 자신이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상으로는 코가 조이고 압박감이 오거나 또는 압통, 심지어는 두통까지 오기도 합니다. 구축코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콧등과 코끝에 두툼한 흉살이 뭉쳐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가 들리면서 짧아지는, 즉 들창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끝에 여러 가지 변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찝힘, 코끝의 뒤틀림, 콧구멍 비대칭, 너칭과 핀칭, 여러 가지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콧등의 실리콘 보형물의 윤곽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특징적인 모습을 사례별로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코가 물론 위로 당겨 올라가고 뒤틀리고 콧구멍 비대칭 여러 가지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콧등에 전반적으로 뚱뚱한 이런 흉살들이 여기저기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보면 콧등에서부터 코끝까지 실리콘 주변으로 굉장히 뚱뚱한 흉살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코가 이렇게 굉장히 짧아지고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코가 들리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환자에서도 역시 콧등에 이렇게 군살이 가득 차여 있고 코끝의 변형과 코의 들림 현상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이렇게까지 들릴 수 있나 할 정도로 위로 접힐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는 여기가 쏙 들어가 있는 찝힘 현상이 나타나고 비연이라고 하는데 콧날개 경계면이 동그스름하게 완만하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 꼭지점처럼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너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콧구멍에 따라서 비대칭이 되면서 높이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폭도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코끝의 변형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 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콧구멍의 형태가 변형되면서 좌우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너칭과 핀칭이 나타나 동반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의 경우는
핀칭과 노칭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이쪽으로 꺾어지면서 찝힌 모습이 나타나고, 역시 콧구멍 세모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너칭, 그리고 비주가 기울어지면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의 윤곽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건데,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전깃줄 드러나는 것처럼 실리콘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게 또 구축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례이지만 역시 실리콘이 굉장히 선명하게 마치 분필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축코를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축코의 원인이 되는 실리콘, 피막, 흉사를 깨끗하게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해내면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좀 늘어나는 신축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그라든 코의 골격을 펼쳐서 길게 늘려주는 과정인데요. 코끝 연골이 부드럽기 때문에 위로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제 위치로 연장시킨 다음에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연골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 연골 이식을 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걸로는 귀연골, 자가늑연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늑연골과 귀연골을 각각 어느 경우에 사용해야 될지는 차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콧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가조직이나 인체조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기증진피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축코를 교정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0여 년 전에 첫 수술을 시작한 이후 총 3차례의 수술을 실리콘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본 환자 말로는 약 5년 전부터 코가 점점 짧아지고 압통을 느끼면서 뻣뻣하고 당기는 그런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코가 많이 짧아져 있고요. 실리콘이 윤곽에 드러나고 있고, 그 주변에도 뚱뚱한 군살이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계 실리콘과 피막과 흉사를 제거한 이후에 귀연골을 이용하여 하방 회전 이식을 하여서 코끝의 길이를 늘려주고요. 콧대에는 기증진피로 윤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후 육조된 모습인데요. 뚱뚱하던 콧등이 날씬하고 자연스럽게 됐고요. 측면에서도 보면은 비순각이 굉장히 넓어져 있고 코가 많이 들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수술 후에 비순각이 많이 좁아져 있어 정상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8년 전 첫 수술을 시작한 이래 총 4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역시 구축으로 인해서 코가 들리고 코끝이 여러 가지 변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은 구축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귀연골을 사용해서 하방 회전 이식으로 길이를 늘려줬고요. 콧대는 역시 기증진피로 높여주었습니다. 이런 콧구멍의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대칭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코끝의 대칭성, 이거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중앙축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개선되었습니다. 비순각도 작아져서 코가 굉장히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콧등의 라인도 자연스럽고 콧대에 넣었던 기증진피도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환자 역시 8년 전 첫 수술을 받은 이후에 4차례 걸쳐서 실리콘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처음에 내원했을 때 분비물이 나오면서 코가 많이 구축된 보형물을 제거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구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보형물과 염증 조직, 피막과 흉사를 다 제거한 이후에 6개월을 기다린 후에 자가늑연골을 이용을 하여서 코 길이 연장과 날개 이식을 통해서 코끝의 대칭과 길이를 늘려주는 그런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콧구멍을 마치 위에서 잡아 당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모습으로 봐서는 콧구멍이 굉장히 느슨하게 풀어져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길이가 약 15mm 이상 늘어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술 전에는 이렇게 핀칭이 굉장히 심했는데 역시 핀칭도 개선이 되었고 콧구멍의 너칭도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구축코는 실리콘으로 코성형을 한 이후에 실리콘 주변에 염증 반응 또는 여러 번의 반복된 수술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부작용인데요. 그래서 구축코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축코를 교정하는 수술할 때는 반드시 자가 조직과 인체 조직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